다시마 육수를 끓일 때 다시마는 짧게 끓이고 건져내는 게 좋을까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다시마로 육수를 끓일 때 적당한 시간과 온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험 케이스는 총 9개로 휴대용 버너 기준으로 강불, 중불, 약불에서 각각 30분, 1시간, 2시간씩 끓여봤습니다. 다시마 육수는 오래 끓이는 게 좋을까요? 다시마 육수를 끓일 때 불의 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끓일 물은 다시마 육수입니다. 아마 다시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라면을 뜯어도 볼 수 있는 게 다시마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맛을 갖고 있고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다시마라는 이름 3글자와 생김새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잠깐, 얘 진짜 어떤 맛을 갖고 있고 여기엔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해조류 소비량 1위로 만들어준 3대장이 있죠. 그 주인공들은 바로 다시마, 김, 미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시마는 조선시대 후반 다시마만 판매하는 건어물 상점이 따로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해조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품종은 대부분 일본 품종이 참 다시마라고 해요. 수온 상승과 해양 오염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토종 다시마가 모두 멸종했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다시마의 서식지는 동해안부터 남해안까지 두루두루 있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다시마 생산량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무려 우리나라 다시마 전체 생산량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것은 부산 기장군의 다시마로 우리나라 다시마 전체 생산량의 약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다시마도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품질 좋고 유명한 다시마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다시마는 크게 완도 다시마와 기장 다시마로 나눌 수 있고 실제로 마트나 시장에 가더라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보는 건조 다시마는 보통 장마가 오기 전인 5월에서 6월에 수확하고 건조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다시마의 건조 다시마의 제철은 5월에서 6월이라 볼 수 있죠. 건조 다시마에 사용하는 다시마의 수확 기준이 장마가 오기 전인 이유는 습도를 떠나 비가 오는 날엔 건조 작업을 할 수 없고 장마가 껴있는 여름에 높은 수온에서는 다시마 잎이 녹아 없어지는 끝녹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조까지 마친 완도 다시마와 기장 다시마는 각각 생활했던 물속 환경이 달라서 서로 생김새를 비롯하여 여러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남방산 다시마라고도 불리는 완도 다시마는 완만한 조수와 낮은 수심에서 자라 엽채가 넓고 얇으며 낮은 바디감과 단맛, 부드러운 식감 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북방산 다시마라고도 불리는 기장 다시마는 높은 파도와 거친 물살에서 자라 엽채가 좁고 두꺼우며 묵직한 바디감과 짠맛,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또 다시마는 서식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1.5에서 6m에 달하는 큰 몸짓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위별로도 특징이 다른 편입니다. 다시마는 크게 뿌리, 몸통, 꼬리로 나눌 수 있는데 뿌리는 잎이 성장하는 시작 지점이 되는 만큼 다른 부위보다도 높은 영양 성분을 가졌고 두께가 두꺼워서 씹어먹는 용도보다는 육수에 더 적합한 부위입니다. 몸통은 뿌리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뿌리처럼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두께가 적당하여 육수나 무침, 티각 등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는 두께가 얇고 상처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고 너무 큰 다시마는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마를 수확한 후에 자르기도 하며 이렇게 자른 꼬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복 먹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마를 구매할 때 바짝 건조됐고 광택이 나고 상처가 많지 않고 하얀 가루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 이 하얀 가루는 약간의 단맛을 내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으로 더 나아가선 감칠맛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다시마를 사용할 때 이 하얀 가루를 빡빡 지우기보다는 다시마 표면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닦아 사용하는 게 좋고 사용하다 남은 건조 다시마는 수분과 산소를 잘 차단하여 습기가 없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 두거나 냉동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마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로는 몸에 좋은 요오드, 칼슘, 칼륨 등의 무기 염류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자꾸만 손이 가게끔 만드는 감칠맛의 원천 글루탐산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MSG를 개발한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이는 다시마 육수에서 기존의 3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맛을 느끼곤 그 맛을 찾아내고자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감칠맛이란 맛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감칠맛은
다시마의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에서 비롯된 맛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이 글루탐산이 물에 잘 녹게 하도록 나트륨을 더해 만들어진 게 MSG이며 제품으로는 미연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미연은 다시마가 아닌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등으로 만들어지지만 다시마가 MSG와 감칠맛의 근원, 시초였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칠맛 넘치는 다시마로 육수를 끓일 때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말 중 하나로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인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알긴산 때문입니다. 미끈거리는 점성 상태의 알긴산은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좋은 성분이지만 육수 측면에서는 국물을 끈끈하게 만들고 맛에 떫은 맛을 더하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알긴산은 장시간 고온 노출로 다시마의 구조가 많이 약해졌을 때 외부로 많이 흘러나온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앞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물이 끈끈해지고 맛에 떫은 맛을 더하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부정적인 맛 없이 다시마로 감칠맛 넘치는 육수를 뽑아내기 좋은 적당한 시간과 온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장다시마 30g에 물 3리터를 부어 휴대용 버너 기준으로 강불, 중불, 약불에서 각각 30분, 1시간, 2시간씩 끓여 총 9개의 케이스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외의 실험 조건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육수를 모두 끓인 뒤에는 채를 사용하여 한번 걸은 후 온도가 20도 근방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상온에서 식혀 관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개별 평가와 종합 평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인사이트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번 평가에서 강불에서 2시간 끓이기로 한 케이스 3번은 육수가 모두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시간 45분만 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케이스 1번은 약불에서 2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바다의 풍미가 살짝 있으면서도 고소한 맛이 무척 은은한 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케이스 2번은 중불에서 2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고소한 맛과 짠맛이 강한 편이며 감칠맛도 상당했습니다. 강렬한 맛으로 시음하기엔 다소 힘들었지만 육수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 때 여러 재료를 넣어 육수 맛이 희석될 테니 이런 것까지 고려해본다면 오늘 실험 중에 가장 완성형 육수에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케이스 3번은 강불에서 1시간 45분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고소한 맛과 짠맛이 정말 강했고 그 중에서도 짠맛이 정말 강했습니다. 말이 육수지 다시마 감칠맛 X라는 제품이 있다면 아마 이 제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육수를 희석해서 사용한다면 맛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육수의 탁도와 색까지 고려해본다면 육수의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식에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케이스 4번은 약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특징은 없었고 육수보단 다시마를 담갔다 뺀 물에 가까울 정도로 감칠맛을 포함한 여러 맛들의 강도가 무척 낮은 편이었습니다. 30분 동안 각각 약불, 중불, 강불에서 끓인 케이스 7번, 8번, 9번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케이스 4번처럼 다시마를 담갔다 뺀 물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5번은 중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고소함을 끌어올려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열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케이스이며 짠맛과 고소한 맛, 감칠맛이 은은하면서도 밸런스 좋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케이스 6번은 강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누룽지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 첫맛에서는 다소 강하게 고소한 맛이 느껴졌고 고소한 맛 다음에는 곧바로 짠맛과 감칠맛이 올라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험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케이스 4번, 7번, 8번, 9번은 육수라고 부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맛이 우러나오지 않았고 케이스 1번의 육수를 사용할 바에 같은 시간 동안 끓여 만든 케이스 2번 형태의 육수를 케이스 5번의 육수를 사용할 바에 같은 시간 동안 끓여 만든 케이스 6번 형태의 육수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실험에서 베스트로 삼을 만한 케이스는 2번과 6번이며 깔끔한 감칠맛을 내야 하는 맑은 요리에는 케이스 6번 육수를 탁도나 색 상관없이 그저 묵직한 감칠맛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케이스 2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실험을 통해 얻었던 인사이트로는 첫째, 육수의 온도가
80도가 되니 거품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고 90도가 되니 끓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해야겠다만 다시마 육수를 끓일 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요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겉으로 볼 땐 모든 케이스에서 농도라는 게 없어 보이긴 했으나 알긴산과 같은 점액질 성분 때문인진 몰라도 마셨을 때 역시나 모든 케이스에서 미끈거리고 묵직한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래 끓이거나 불의 세기가 강할수록 미끈거리는 게 덜 느껴졌는데 혹시라도 이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마 육수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어디서는 알긴산과 쓴맛 때문에 오래 끓이면 안 된다 하고 어디서는 낮은 온도에서 끓이면 괜찮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다시마 육수를 감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 중 일부에 대해 몸속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끓일 물은 수비드 기계를 사용한 다시마 육수입니다. 수비드 기계로 돼지 육수를 끓여서 먹어봤을 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마라고 뭐 다를까 싶기도 하지만 가스불로는 이미 한번 끓여보기도 했고 다시마 육수는 은근한 불로 끓여야 해 라고 했을 때 이 은근한 불, 즉 낮은 가열 온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수비드 기계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수비드 기계로 육수를 끓여보려 합니다. 오늘 실험 케이스는 총 6개로 65도에서 각각 30분,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동안 다시마 육수를 뽑아봤습니다. 수많은 온도 중에 65도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다시마 육수를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끓인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 그 온도범위의 중간값인 65도로 설정해 봤습니다. 이외에 더욱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과연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비드로 단일재료 육수를 끓인다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먼저 65도에서 30분 동안 수비드 조리법으로 끓인 케이스 1번입니다. 약간의 노란빛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상 물에 가까운 색을 가졌고 묽은 질감에 높은 투명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향에서는 바다와 신선함, 파릇파릇함이 느껴지는 다시마 향을 느낄 수 있었고 맛은 그냥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다시마 우린물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분리된 맛은 안 느껴졌고 점성을 포함해서 감칠맛이나 고소한 맛은 정말 살짝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65도에서 1시간 동안 수비드 조리법으로 끓인 케이스 2번입니다. 앞에 케이스에 비해 노란빛이 살짝 더 진해진 것 외에는 외관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향에서는 풋풋한 바다향보단 약간의 고소함이 감도는 다시마 향이 느껴졌고 맛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점성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드 조리법으로 끓인 케이스 3번입니다. 이 케이스 또한 노란빛이 살짝 더 진해진 것 외에는 케이스 2번과 외관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향의 강도나 종류도 케이스 2번과 비슷했습니다. 대신 고소한 맛만 상대적으로 강했던 케이스 2번에 비해 케이스 3번의 육수는 감칠맛도 함께 적당한 강도로 갖고 있어서 그런지 튀는 맛 없이 무척 밸런스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5도에서 6시간 동안 수비드 조리법으로 끓인 케이스 4번인데 이 육수는 맛이 조금 더 강해졌다는 특징 말고는 이 케이스 3번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65도에서 각각 12시간과 24시간 동안 수비드 조리법으로 끓인 케이스 5번과 6번입니다.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앞서 말한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옅었던 노란빛이 조금씩 진해지더니 케이스 5번 육수부터는 조금 불투명한 투명도를 갖추게 되었고 다시마 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살짝 비릿하면서도 매캐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맛에서도 매캐한 풍미 때문에 다른 맛은 느낄 수 없었고 점성은 앞서 케이스보다 오히려 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실험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자면 색은 케이스 1번부터 6번으로 갈수록 다시 말해 오래 끓일수록 점점 진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 또한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벼운 풋풋함보단 중후한 느낌의 성숙함이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5번과 6번에서는 부정적인 풍미가 강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베스트는 이 3번과 4번이라 볼 수 있는데 맛의 밸런스가 좋아서 선택한 것 뿐이지 맛의 강도가 강렬하거나 육수만 먹어도 맛있다고 느껴서 뽑은 건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하여 이번 결과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조금 신기했던 점은 물과 분리된 맛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인데, 기존의 수비드로 만든 돼지고기 육수와 가열해서 만든 다시마 육수에서는 물과 분리된 맛을 가진 케이스가 하나 이상은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케이스 6번 때문에 케이스 1번부터 5번의 육수가 본의 아니게 최소 반나절 이상 숙성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물과 분리된 맛이 없었나 싶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가끔 다른 육수도 하루 정도 지나서 다시 먹어보곤 하거든요. 근데 처음 물맛이 느껴졌던 건 하루가 지나도 물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방식으로 만든 다시마 육수의 특징이다 로 내리긴 했는데, 혹시 이런 이유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처럼 저번 다시마 육수 실험에서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끓이면 점성이 덜 느껴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니까 오히려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알긴산 구조가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알긴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이유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열에 오래 노출된 케이스에서 점성을 덜 느끼게 된 건 아닐까 싶네요. 물에 담그기만 하면 끝! 오늘 끓일 물은 침출법으로 만든 다시마 육수입니다. 다시마 안에 들어있는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과 그 밖의 아미노산 성분들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굳이 끓이지 않더라도 물에 다시마의 성분이 잘 녹아져 맛있는 다시마 육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없이 물에 다시마만 잘 채워서 육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준비한 다시마는 오늘도 기장 다시마고요. 더욱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본문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개별 평가 없이 종합 평가와 더불어 인사이트를 바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입니다. 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긴 했지만 24시간 동안 다시마를 침출하여 만든 육수의 색이 수비드 기계로 60도에서 30분간 끓여 만든 육수의 색보다 옅거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신 그 덕에 무척 깨끗하다는 느낌은 더 살아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향입니다. 오래 침출할수록 향 역시 진해졌으며 이때 느낄 수 있는 향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다시마 향에 가까웠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으니 확실히 복합미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맛입니다. 맛도 침출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진해졌으며 별다른 특징 없이 다시마를 잘 우린 물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맛이 진해졌다고 하면 감칠맛이나 고소한 맛, 이런 맛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맛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시마의 긍정적인 풍미가 진해진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맛이 유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육수는 6시간 침출한 케이스 4번부터였습니다. 다시마를 거를 땐 눈에 진액이 보이길래 육수 자체에 점성이 강할 줄 알았는데 점성도 크게 없었습니다. 단일 재료로 육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수 자체가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지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맛이 무척 깔끔하고 신선하며 다시마 풍미는 강하되 부정적인 풍미는 없다는 점에서 완성도나 활용도가 높은 육수이진 않을까 싶네요. 다시마 육수를 끓일 때 여러분은 다시마의 양을 얼마나 넣으시나요? 오늘 끓일 물은 다시마 비율에 차이를 둔 다시마 육수입니다. 다시마 육수 레시피를 보다 보면 각각의 레시피마다 끓이는 시간이나 온도는 물론 다시마와 물의 비율까지 다른 편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시마를 많이 넣으면 육수 맛이 더 진해지고 그래서 더 맛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레시피를 만들 땐 이 재료가 이 음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 어떠한 맛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지, 맛과 비용의 효율은 어떠한지 등 무척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많이 넣는 게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마 육수 레시피마다 다시마와 물의 비율이 다른 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각각의 비율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다양한 비율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하긴 할까요? 오늘은 이 비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다시마 육수 실험에서 맛있게 느꼈던 케이스 중 하나인 강불에서 1시간 동안 총 5개의 다시마 육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 더욱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다시마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성분이 끈적끈적한 알긴산일 텐데요.
케이스 1번부터 5번까지의 육수에서 알긴산에 의한 점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색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다시마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진해졌고요. 이제 케이스 각각의 맛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케이스 1번은 물 3리터에 다시마 1%를 넣어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1.7리터, 육수 100ml당 가격은 76원입니다. 온도와 시간에 따른 다시마 육수의 차이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부정적인 풍미가 거의 없었고, 감칠맛은 은은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맛이었기에 담백하게 먹기 좋은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2번은 물 3리터에 다시마 2%를 넣어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1.5리터, 육수 100ml당 가격은 139원입니다. 약간의 바다향과 함께 고소한 군내를 함께 풍기고 고소한 맛과 감칠맛의 밸런스가 무척 좋은 육수였습니다. 여기에 짠맛도 적당히 뒷받쳐져서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맛있는 하나의 음식 같았습니다. 씁쓸한 맛이 있긴 하지만 미미한 편이라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3번은 물 3리터에 다시마 3.3%를 넣어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1.4리터, 육수 100ml당 가격은 223원입니다. 이 케이스부터는 전체적으로 맛이 강렬해져서 부정적인 풍미도 많이 느껴졌는데요. 일단 감칠맛과 짠맛이 강하고 쓴맛도 강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죠. 수분이 많은 재료나 물을 넣어 희석시킨다면 꽤 괜찮은 맛일 수도 있겠으나 이 육수 단독으로만 생각한다면 먹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4번은 물 3리터에 다시마 5%를 넣어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1.2리터, 육수 100ml당 가격은 368원입니다. 이 케이스부터는 사실 먹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감칠맛과 짠맛이 정말 강해서 기침이 나올 정도였고, 역시나 강렬한 맛 때문인지는 몰라도 혀를 까끌까끌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쓴맛도 정말 강하고요. 다음 케이스 5번은 물 3리터에 다시마 10%를 넣어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600ml, 육수 100ml당 가격은 1,387원이었습니다. 케이스 4번에서 말한 느낀 점이 몇 배는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베스트를 꼽자면 케이스 2번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실험에서 베스트로 뽑은 케이스 1번보다 원가가 2배가량 높긴 하지만 충분히 감수하고 끓여서 먹을 만큼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다시마 육수 레시피를 살펴보면 보통 적게는 물 대비 1%, 많게는 물 대비 3% 분량의 다시마를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실험을 통해서 다들 그렇게 레시피를 설정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끓일 물은 다시마 육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분의 파괴를 곁들인, 제가 그동안 다시마 육수를 가스불, 수비드, 침출 등의 방식으로 끓여봤는데 오늘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출처가 명확한 곳에서 습득한 정보가 아니라 맞는 말인지 또는 틀린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팩트체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실험도 몇 가지 진행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글루탐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글루탐산은 다시마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감칠맛 성분이죠. 찾은 정보에 따르면 글루탐산은 수용성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찬물에서도 용출되고 60-70도 사이 온도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용출된다고 합니다. 대신 8-90도와 같은 고온에서는 글루탐산이 파괴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쓴맛이 우러나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알긴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알긴산 역시 수용성 성분이라 온도와 상관없이 찬물에서도 용출되고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용출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80도부터는 알긴산이 파괴되기도 해서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대래 알긴산이 파괴되어 점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알긴산과 똑같이 끈적한 점성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오래 끓일 경우 육수에 쓴맛을 부여한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마에 있는 플루로타닌이라는 성분은 폴리페놀 종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오래 끓일수록 육수에 쓴맛과 떫은 맛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내용들의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해 수비드 머신을 사용하여 각각 65도, 75도, 85도, 95도 총 4개의 온도에서 3시간씩 끓여보고
고온에서 장시간 끓일 때 실제로 성분이 파괴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맛의 차이가 유의미하며 정말 고온에서 오래 끓일수록 감칠맛과 점성이 낮아졌을까요? 먼저 외관을 관찰해보면 몇 도에서 끓였든 색이나 투명도 등의 겉모습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나름 오랫동안 끓여서 그런지 모든 케이스에서 향은 다소 진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1번과 2번 케이스에서는 약간의 비릿한 느낌의 바다향을 느낄 수 있었고, 반대로 3번과 4번의 케이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는 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케이스별로 맛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6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도로 끓인 케이스 1번의 육수는 감칠맛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맛 자체가 되게 단조로워서 그런지 계속해서 끌리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또 미끈거리는 텍스처도 약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7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도로 끓인 케이스 2번의 육수는 짠맛과 감칠맛이 직관적으로 잘 느껴져서 그런지 되게 맛있게 마셨습니다. 몽글한 느낌은 1번보다 덜해서 음용성도 좋았고요. 8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도로 끓인 케이스 3번의 육수는 좀 이상했습니다. 다시마가 잘못된 건지 사용한 부위가 다른 것과 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맛에서 약간 오이나 토마토처럼 비릿한 풍미를 풍기고 신맛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전하게 관능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도로 끓인 케이스 4번의 육수는 고소한 맛과 감칠맛의 밸런스가 좋았고, 케이스 2번만큼은 아니지만 짠맛도 어느 정도 뒷받쳐주고 있어서 이 역시도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맛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칠맛은 2번, 4번, 1번, 3번 순으로 강했다고 할 수 있고, 미끈거리는 텍스처는 1번, 2번, 4번, 3번 순으로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케이스별로 차이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결과값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기가 어려워 오늘 실험을 통해 서론에서 언급한 글루탐산, 알긴산, 후코이단, 플루로타닌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며, 오늘의 실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물에 따라 육수 맛이 많이 달라질까요? 오늘 끓일 물은 다양한 물을 곁들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평소에는 물을 쌓아두지만 그렇지 못할 땐 종종 마트에 가서 사다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침 저번 영상을 찍을 때 물이 없어서 마트에 갔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정말 다양한 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자마자 생각했죠. 이 물들로도 육수를 끓여보겠다고요. 아이디어와 함께 역시나 시장조사가 중요하구나 싶은 가르침을 얻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물들로 다시마 육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물은 삼다수, 플레인 탄산수, 레몬 탄산수, 에비앙, 옥수수 수염차로 총 5가지고요. 65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드 머신으로 끓여보려고 합니다. 65도에서 3시간 끓이는 이유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욱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본문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의 종류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삼다수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이 육수 케이스는 지금까지 3번은 끓여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은은한 바다 향과 감칠맛을 갖고 있었습니다. 풍미가 엄청 강한 편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이쯤 되면 이제 이 케이스를 다시마 육수의 스탠다드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플레인 탄산수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일단 탄산은 없었고요. 케이스 1번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오일링한 텍스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짠맛도 어느 정도 뒷받쳐줘서 그런지 감칠맛도 꽤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맛있게 시음했습니다. 실제로 염도도 0.5%로 0.3%의 염도를 갖춘 다른 케이스보다 높은 편이었고요. 다만 똑같이 탄산수를 사용한 이 3번 케이스의 염도는 0.3%였기 때문에 케이스 2번의 염도가 높은 건 탄산수 때문이 아닌 사용한 다시마의 특성에 의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레몬 탄산수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역시나 탄산은 없었는데 레몬의 향은 살아있었습니다. 맛에서도 생각보다 상큼한 레몬의 풍미가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감칠맛이나 고소한 맛 같은 다른 풍미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마 육수에서 레몬 풍미가 느껴져서 신기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레몬이랑 다시마 육수로 만드는 폰즈 소스 같은 것을 이미 경험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놀란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에비앙으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에비앙이 다른 물과 다르게 경수에 해당하는 물인데요. 경수의 특징으로는 묵직한 텍스처와 연수에 비해 높은 미네랄 함량이 있습니다. 향은 바다 향과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있는 형태였고요. 맛에서는 감칠맛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비앙의 특징인 무거운 텍스처를 살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육수는 조금 묵직한 질감을 나타내고 싶은 요리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옥수수 수염차로 끓인 다시마 육수입니다. 향에서는 다시마의 캐릭터는 거의 안 느껴졌고 고소한 향이 진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방향제로 두고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고소한 향이었죠. 맛에서도 고소한 강냉이 풍미가 정말 강했는데 향과는 다르게 다시마 풍미가 더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맛에서마저 다시마의 특징이 안 살아났으면 다시마 육수로 보기 어려웠을 텐데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다시마 육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처는 살짝 무거웠지만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적으로 조금 비교하며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먼저 육수 100ml당 가격은 케이스 1번부터 각각 202원, 260원, 260원, 504원, 322원으로 에비앙, 옥수수 수염차, 탄산수, 삼다수 순으로 비쌌고요. 염도는 케이스 1번부터 각각 0.3, 0.5, 0.3, 0.5, 0.3으로 플레인 탄산수와 에비앙이 0.5%로 가장 높았고 삼다수와 레몬 탄산수, 옥수수 수염차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 이 부분은 물이 아닌 다시마에 의한 차이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감은 에비앙, 옥수수 수염차, 탄산수, 삼다수 순으로 높았습니다. 오늘 끓일 물은 희석한 다시마 육수입니다. 육수를 끓일 때 물을 추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육수가 부족하거나 증발했을 때 하는 응급처치와도 같죠. 그러는 동시에 물을 추가하면 맛이 희석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2리터의 물로 1리터의 육수를 만든 경우와 2리터의 물로 500ml의 육수를 만든 후 다시 500ml의 물을 추가해 1리터로 만든 경우의 맛은 다를까요? 역시나 이론적으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시마의 한정된 내용이긴 했지만 성분의 파괴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시간 가열하면 용출된 성분이 분해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맛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건 저의 가설일 뿐이고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오늘은 다시마를 중불에서 각각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동안 끓여 육수를 만든 후에 물에 희석하여 맛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다시마 육수 실험에서는 다시마를 물 대비 1%만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2%를 사용했는데요. 과연 그에 따른 맛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개별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시음할 육수는 중불에서 1시간 끓인 케이스 1번입니다. 1%의 다시마를 넣어 중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는 고소한 맛이 옅게 난다고 했었는데 2%의 다시마를 넣어 끓인 2번 육수에서는 고소한 맛은 오히려 느낄 수 없었고 염도는 0.7%로 짠맛과 감칠맛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육수였습니다. 동시에 다시마의 비릿한 풍미도 조금은 남아있더라고요. 짠맛이나 감칠맛 등 육수의 전체적인 맛들의 여운이 길지 않다는 점 빼고는 기분 좋게 음미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음할 육수는 중불에서 1시간 30분 동안 끓인 케이스 2번입니다. 염도는 1.1%로 짠맛, 감칠맛, 고소한 맛 등 맛들을 복합적이면서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맛들이 되게 촘촘하게 잘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로 인해 무게감과 여운도 적당히 경험할 수 있어서 간장 같은 걸로 간과 맛을 좀만 잡으면 바로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음할 육수는 중불에서 2시간 동안 끓인 케이스 3번입니다. 이 케이스를 마시고 나서는 바로 지난 온도와 가열 시간에 따른 다시마 육수 맛 차이 실험에서 2시간 동안 강불로 끓여 만든 케이스 3번의 육수가 떠올랐는데요. 그 육수만큼은 아니긴 해도 짠맛이 무척 강렬했고 떫은 맛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참고로 염도는 1.9%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케이스 1번과 용량이 동일해질 때까지 케이스 2번과 3번 각각의 물을 부은 뒤에 시음했던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희석하여 만든 육수 중 먼저 시음해볼 육수는 케이스 1번과 용량이 동일해질 때까지 케이스 2번에 물을 부어 만든 육수입니다. 그리고 이 육수를 케이스 4번이라고 지칭하여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확실히 물을 섞어서 그런지 케이스 4번의 모체 육수라 볼 수 있는 케이스 2번에 비해 짠맛이나 감칠맛, 고소한 맛 등이 조금 옅어진 느낌이 있고 비린맛도 조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염도도 0.7%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케이스 1번과 맛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케이스 1번과 케이스 4번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맛의 밀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 1번의 육수는 맛들이 뭔가 여리여리하면서도 각개전투한 느낌이라면 케이스 4번의 육수는 케이스 2번처럼 여전히 맛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1번과 용량이 동일해질 때까지 케이스 3에 물을 부어 만든 육수입니다. 그리고 이 육수는 앞으로 케이스 5번이라고 지칭하여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케이스 5번의 모체 육수인 케이스 3번의 특징이 너무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케이스 1번과 비슷한 구석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염도는 0.7%였지만 여전히 짠맛이 우세했고 쓰고 떫은 텍스처도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실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물을 희석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또는 어느 정도 비율에 한해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원판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유의미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수를 물에 희석하든 희석하지 않든 부정적인 맛이 용출되지 않을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이용하여 맛 좋은 육수를 뽑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최강록 셰프의 갓소오브식 육수 영상이 떴습니다. 딸랑 육수 하나 나오는 영상인데도 아는 맛이라 그런지 침이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시마 육수는 끓여봤어도 갓소오브식 육수는 안 끓여보기도 했고요. 오늘 끓일 물은 갓소오브식 육수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케이스의 갓소오브식 육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케이스를 먼저 끓여볼게요. 첫 번째는 최강록 셰프 영상에 나온 1번 다시입니다. 갓소오브식 육수는 1번 다시와 2번 다시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다시는 말 그대로 첫 번째로 끓인 육수입니다. 준비한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줄게요. 10분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케이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똑같이 냄비에 담고 이번에는 지난 다시마 육수 실험에서 베스트 결과 중 하나였던 케이스 6번의 조건대로 강불에서 1시간 동안 끓여볼게요. 불을 켜고 15분 정도 끓이다 보면 거품이 끓어 넘치기 시작할 텐데 이땐 당황하지 않고 다시마를 들었다 놔줬다 해주면 됩니다. 케이스 1번과 2번 모두 설정한 시간만큼 끓이고 난 뒤엔 다시마를 건져내주고 찬물 50ml를 부어 온도를 낮춰준 다음 갓소오브시를 넣어줍니다. 이때 굳이 휘젓지는 말고 갓소오브시가 자연스럽게 물에 다 스며들면 바로 채와 거즈를 사용해 맑게 걸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케이스 1번과 2번의 육수는 완성입니다. 다음 케이스 3번, 4번의 육수는 번외로 준비해 본 건데요. 케이스 3번은 갓소오브식 육수에서 다시마 육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마음에 이를 확인하고자 케이스 1번 조리법에서 다시마 없이 육수를 뽑아본 케이스고요. 케이스 4번은 갓소오브식 육수 레시피를 보면 대부분 갓소오브식은 은은하게 우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팔팔 끓는 물에서 우리면 맛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역시나 케이스 1번 조리법에서 찬물 50ml는 넣되 물이 팔팔 끓는 온도에서 갓소오브시를 넣어 5분간 육수를 뽑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갓소오브시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맛은 어떨까요? 결과를 공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갓소오브시를 60g만큼 사용했어야 했는데 계량에 실수가 생겨서 이번 실험에서는 갓소오브시 40g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욱 정확한 실험 내용은 본문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록 셰프의 영상처럼 다시마를 넣고 10분, 갓소오브시를 넣고 10초간 끓여 만든 케이스 1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거의 2리터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115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라 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조금은 진한 황금색을 투명하게 띠고 있고요. 향에서는 갓소오브시의 훈연향과 다시마 향이 모두 느껴지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마의 비릿함이나 바다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다시마 향이 강한 것과는 다르게 맛에서는 갓소오브시의 맛과 다시마의 맛이 비슷한 강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친한 사이는 아닌 듯 분리되어 느껴집니다. 감칠맛은 분명 존재하긴 하는데 농도 자체가 묽어서 그런지 이 쫀득한
쫀득하게 입에 감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운 캐릭터 덕에 음식의 베이스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육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다시마 육수를 강불에서 1시간 동안 끓이고 가스오브시를 넣고 10초간 더 끓여 만든 케이스 2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약 400ml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575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조금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는데 색이 이래서 그렇지 떠다니는 불순물 없이 맑은 편입니다. 훈연향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맛은 방건조 오징어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감칠맛이 정말 강렬한 편입니다. 짠맛도 조금은 강하게 있는 편인데 이 감칠맛이 워낙 풍부해서 그냥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육수입니다. 요리 베이스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보기보단 완성형 음식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없이 가스오브시만으로 끓인 케이스 3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거의 2리터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61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오브시 육수를 만들 때 다시마가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에 한번 끓여본 케이스인데 이번 케이스로 인해 다시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스오브시의 분위기는 있는데 사실상 물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지난 멸치 실험과 다시마 실험 영상을 통해 가스오브시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 중 이노신산이 풍부하고 다시마는 글루탐산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노신산과 글루탐산이 만나면 감칠맛이 최대 10배나 증폭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라는 의구심도 있어서 겸사겸사 진행해본 케이스인데 이젠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다시마를 넣고 10분, 가스오브시를 넣고 5분간 끓여 만든 케이스 4번입니다. 완성된 육수의 양은 거의 2리터에 가까웠으며 이를 기준으로 육수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100ml당 약 115원 정도가 나오는 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옅은 갈색과 진한 황금색 그 사이의 색을 띠고 있으며 투명한 편입니다. 케이스 1번과 똑같은 양의 재료를 사용했는데 케이스 1번보다 향이 조금 더 강하고 다시마와 가스오브시 향도 조화로운 편이었습니다. 맛 또한 케이스 1번보다 강해졌습니다. 대신 조금은 날카로운 맛도 있었습니다. 가스오브시를 오래 끓이면 쓴맛이 생긴다고들 하는데 의외로 쓴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가스오브시를 넣고 바로 거르기보단 맛을 보며 가다랑어포를 입맛에 맞게 우려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스오브시를 넣고 5분 내에선 말이죠. 이렇게 가스오브시 육수 실험도 끝이 났습니다. 최강록 셰프의 영상을 보면 가스오브시 육수를 뽑는 방법은 음식점 100개가 있다면 이 100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듯 육수를 뽑는 데에는 정답이 없으니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끓인 물로 만든 음식은 우동입니다. 잘 끓인 다시마 육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맛있게 다시마 육수를 즐겨보고 싶어서 우동을 끓여봤습니다. 우동을 만들 때 식재료 본연의 감칠맛을 잘 끌어내기로 유명한 신동민 셰프의 레시피를 참고했는데요. 그냥 끓여만 먹으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채널의 근본이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동민 셰프의 레시피대로 만든 우동과 기존에 실험했던 육수 이야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우동, 이렇게 총 2가지의 우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만드는 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신동민 셰프의 레시피는 제 입장에선 너무 대용량이라 비율은 맞추되 총 양은 줄여서 만들었고요. 최대한 따라할 수 있는 건 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 말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소 간소화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세세한 레시피 설명을 보고 싶다면 그땐 신동민 셰프의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민 셰프의 레시피대로 만든 육수입니다. 신동민 셰프는 우동을 만들 때 2가지 육수를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 2개의 육수는 다시마 육수와 우동 육수라 부르는데요. 이 2가지 육수를 모두 만든 뒤에 우동 육수에 다시마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풍미와 간을 맞춰 우동을 완성합니다. 먼저 다시마 육수는 물과 다시마를 냄비에 넣고 40에서 60도 사이에서 1시간 정도 끓인 다음 체에 걸러줍니다. 그럼 완성이에요. 그 다음 우동 육수는 다시마를 먼저 1시간 정도 침출하고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넣어 30분 더 침출한 뒤에 60에서 80도의 열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 다음 걸러내어 가스오브시와 카에시라 불리는 쯔유 소스를 넣고 미리 만들어둔 다시마 육수로 염도를 맞춰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카에시는 국간장, 양조간장, 미림을 섞은 뒤 중탕하여 직접 만들었고
염도는 1.1%로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스타일대로 만든 우동 육수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동 육수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둔 다시마 육수와 카이시의 배합은 그대로 따라했고, 대신에 우동 육수의 밑바탕이 됐던 멸치와 다시마가 함께 들어간 육수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 실험을 통해 갖고 있던 다시마 육수와 멸치 육수 데이터를 통해 각각 끓인 후 섞어 사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더욱 정확한 레시피나 실험 방식은 아래 본문에도 기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식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 맛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가지 우동 모두 다 맛은 있었습니다. 먼저 신동민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우동 맛은 짠맛이나 감칠맛, 은은한 단맛 등의 복합적인 맛들이 정말 밸런스 좋게 느껴졌고요. 튀는 맛이 하나도 없다 보니 깔끔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저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끓인 우동 맛은 은은한 단맛이나 멸치 풍미, 감칠맛 등이 약했고, 다시마와 가쓰오부시의 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카이시랑도 뭔가 조화롭게 안 합쳐진 듯 했고요. 그래서 사실 간이 얼추 맞으니 맛있게 먹었다는 거지, 두 개 중 뭐 먹을래? 하면 신동민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우동을 먹을 것 같습니다. 조리법은 물론 멸치나 다시마의 사용량이 달랐기 때문에, 특히 멸치는 신동민 셰프 레시피에서는 320g이나 쓰고 저희는 30g밖에 안 썼으니 서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온도에 따른 다시마 육수 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낮은 온도로 다시마 육수를 끓여야 하는 이유나, 구현하고자 하는 음식의 맛에 따라서 육수 끓이는 방식을 잘 조절해야겠구나 느끼게 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동 육수 실험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실험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